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개몽 시간입니다. 엊그제가 구정이었죠. 새롭게 정말 진짜로 새해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뭐 명절이기도 하고 또 연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모여서 이제 같이 얼굴도 보고 뭐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요즘의 명절 풍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시댁 식구들이 이제 대구에 계시는데, 또 영상통화도 하고, 저희 아이가 세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그닥 그렇게, 그, 뉴이어에 대한 새로운 그 에이전 뉴이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지요. 큰 도시가 아니고서는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사실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구정을 보통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또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서는 뭐 행사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죠. 뭐 퍼레이드 같은 거나 아니면 무슨 뭐 라이언 댄스인가 뭐 그런 댄스 뭐 그런 거 하고, 뭐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러 다니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그 한글 학교라는 것이 아주 작게 있어요. 뭐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저희 카운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저희 아이를 한 몇 개월 잠깐 보낸 적은 있었는데 아이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보내질 않았었고, 딱히 그런 그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없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래도 어떤 몇몇 분들의 그 어떤 패션, 그 한글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패션, 그런 것 때문에 한글 학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곳에, 그런 한글 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새해가 되면, 구정이 되면 애들 한복도 입고, 뭐 떡국도 해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행사 같은 걸 합니다. 그런 게임 같은 거, 뭐 윷놀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도 하고, 근데 그런 문화가 굉장히 여긴 작고요. 얘기 안 해주면 저희 아이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서도 별로 언급이 없고, 친구들도 뭐 동양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는 조용히 지나갔고, 저는 워낙에 떡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설날이 아니어도 자주 끓여 먹는, 정말 쉽고 간단하고 맛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먹고요. 그렇게 저희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설날이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날 새해 인사를 다 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냥 잘 지났어요. 그래서 뜨개몽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갭이 있어요. 제가 찍는 날과 이 영상을 올리는 날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갭이 있어서, 이제 제가 크래프트 룸을 정리를 하면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거기서 좀 찍어볼까 하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해볼까 하고, 사실은 시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원래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뜨개몽은 보통 그렇게 찍는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찍지를 않고 그 주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가까워지게 이래도 에디팅하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뜨개몽은 어차피 집에서 찍는 거고 조금 여유를 더 보자 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애는 학교에 갔고요. 산책도 시켰고 아직 밥은 안 먹었는데, 뭐 찍고 먹든지 찍으면서 아무튼 뭘 하든지 북엇국을 끓이려고 지금
북어를 양념을 해서 지금 놓은 상태거든요. 날씨가 엊그저께는 너무 포근해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 건 다 끝난 것 같고요. 진짜 하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봄이 오려나 막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있잖아요. 이 한겨울에 가끔 한 3월쯤 되면 아직도 추운데 가끔 한 번씩 날씨가 좋은 날이 있는 것처럼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밖에 있고 싶어라 라는 그런 마음이 약간 생기기도 했어요. 이런 날은 걸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또 게으름에 그걸 못했죠. 오늘 시작할 얘기는 일단은 제가 리드 얼롱하고 닐 얼롱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까 싶어요. 일단은 리드 얼롱 사피엔스를 읽고 있는데 저는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2? 챕터가 20개인가가 있던가 그렇죠? 챕터 2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건 10분의 1이 끝났다.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40일, 40일, 80일이더라고요. 80일 동안에 책 한 권을 끝내는 거 그닥 무리일까요? 그닥 무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이 욕심이 많으시면 이 책을 한 번에 읽고서 다 내용을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그냥 목표가 끝까지 읽어보는 데 있다 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제가 블루베리를 만져가지고 스테인이 이렇게 있네요. 많은 많은 뭐가 아니라 읽다가 멈추는 경우 많은 케이스가 너무 잘 읽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설 같은 경우는 앞에 좀 집중을 못 하더라도 중간에 내용이 이어지고 재미있어지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넌픽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읽은 것을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근데 그러다 보면 지쳐요. 왜냐면 만약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에서 이걸 하라고 했으면 끝까지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개인의 지식을 쌓기 위한 어떤 시야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필기하시고 노트 만드시는 거 좋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는 저의 경우에는 그래요. 안 해요. 처음에는 막 준비 다 하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져요. 이제 읽으면은 한 10분 20분이면 읽을 것을 필기를 하면 30분 뭐 1시간도 뭐 걸릴 수 있겠죠. 뭐를 요약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잘 알잖아요. 다는 몰라도 그래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런 일이 가능했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러면은 필기하시고 노트 하시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죠. 예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 본 걸 또 보냐? 이런 얘기.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가? 라고 한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길티도 생기고 뭐 본 영화를 또 본다? 본 책을 또 본다?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절대 아닙니다. 영화도요 한 번 보고 기억 다 못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지. 지난번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내가 놓쳤다.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정확해졌다. 트리비아 퀘스천 같은 걸 보면은 그래요. 제가 트리비아를 해본 건 아닌데 질문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트리비아, 뭐 영화의 트리비아다, 뭐 해리포터의 트리비아 퀘스천이다 그러면 그 퀘스천 읽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 책 읽은 거 맞아? 나 영화 본 거 맞아? 뭐 이래요. 그런 정도로 한 번을 읽어서는 어차피 잘 모릅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여러 번 읽을 수 있겠죠. 나 이 책을 읽었는데 도대체 2번 정도 읽을 가치는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작품성도 높고 그렇긴 한데 내가 다시 읽을 것 같진 않아. 그럼 그냥 한 번 읽은 거로 끝나는 거고요. 이건 진짜 너무 재밌어. 그러면 몇 년 지나서 다시 읽을 수도 있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때 스타워즈를 봤어. 근데 그래, 얘네가 뭐 브라더 시스터고, 아빠가 얘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건 잘 모르겠어. 다시 보면, 아,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보면, 아, 이게 이런 종족이었구나. 뭐,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약에 읽은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가셔도 넘어가세요. 그래야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두 페이지인 경우도 있고 한 7페이지, 8페이지인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제 영어 카피로는 그런데 앞에 부분에 이 파트 1,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사실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파트가 4개가 있고, 그쵸? 파트가 4개가 있고, 그 파트 안에서 소 챕터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첫 번째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그 Three Important Revolu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Three Important Revolution이 Part 1, Part 2, Part 4예요. 그래서 Cognitive Revolution, Agricultural Revolution, and then Scientific Revolution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그냥 전체적인 느낌? 아닌 느낌? 그거를 일단 아시면 되고 아 이게 이렇게 3개로 나눠진대 막 필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단 아 이렇게 3개가 나눠지는구나. 그걸 쭉 읽는 거죠. 그리고 읽으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 휴먼이라는 이 스피시가 이스트 아프리카에서 2.5 밀리언 전에 2.5 밀리언 이런 거 기억 못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진화가 되었다는 거 그게 놀라운 점이었어요. 이거를 전에 저도 알고 있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컨펌을 해준 거죠. 이스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단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왔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나왔고 호모 사피엔스 나왔고 요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목이 사피엔스잖아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사피엔스가 다른 그 인간 휴먼 스피시 중에서 가장 월등한 그래서 살아남은 여태까지 그렇지만 네안데르탈린도 있더라. 뭐 몇 명에 한 명? 100명에 한 명? 뭐 그런 비율도 있었어요. 기억은 못하지만 여기도 나오네요. 인간이란 종족은 6 different species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월등한 인간 종족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리가 크다는 거. 이걸 읽으면서 또한 25%의 바디 에너지를 두뇌에서 쓰고 있다는 것도 4분의 1을 이 머리가 몸의 비율에 비해서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그런 인간이 살아남아 있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한 거죠. 그래서 1장은 뭐 그렇게 읽었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 종족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뻗어나갔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인종이 살아남았구나. 여기 나오네요. 1에서 4% 정도의 휴먼 레이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모든
휴먼의 DNA를 이제 검사를 해보면 비율적으로 뭐 다 검사해본 건 아니겠지만 비율적으로 한 1에서 4%는 네안데르탈린이고 나머지는 호모사피엔스더라. 그래서 완전히 멸종된 건 아니더라.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제 네안데르탈린의 경우에는 좀 골격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골격이 큰 사람들은 약간 네안데르탈린의 후손들인가? 뭐 그런 생각, 상상 아닌 상상. 그런 걸 했고, 이제 두 번째 장에 가면은 더 트리 오브 날리지에서 이 날리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 하이라이트를 한 거는 이제 많지 않아요. 없는 때도 이렇게 많고요. 그냥 문장이 아니라 단어나 이렇게 어떤 프레이즈. 그래서 여기에서 tree of knowledge, 그래서 tree of knowledge mutation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볼브가 됐는가는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큰 챕터 1이 그 cognitive revolution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cognitive revolution, 특히나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냥 이건 나무네, 이건 돌이네, 뭐 이건 하늘이고 이건 집이야가 아닌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꿈꾸기도 하고, 그런 이매지네이션, 존재하지 않는 것에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인간의 두뇌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얘기 나오죠. The Puget Lion이라고 해서, 퍼젯이라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이탈리안 브랜드 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왜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뭐 파산을 했는데 왜 그 회사는 이 사람 거가 아니고,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경제 분야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자세히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맥락은 이걸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런 비즈니스 경영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는 좀 지루했고, 그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그냥 약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예가 또 나오기도 하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잘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그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제가 길게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이, 만약에 어떤 상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면 인간에게 가장 아주 큰 힘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나라와 나라의 개념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무슨 종교 같으면 어떤 유일신앙을 믿고, 그런 유일신앙을 믿는 거 하나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 반띵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그런 얘기가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도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어떤 의견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셜 파워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스트레인저와 화합하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골을 두고 어떤 커먼 골이라는 것을 가지고 스트레인저끼리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좀 알기 어려운 힘? 이런 걸 발휘하게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Cognitive Revolution의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ognitive Revolution 제가 이렇게 해놨고, Sapiens have through
Sapiens have thus been living in a dual reality. 그래서 dual reality라는 건 두 개의 현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나,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파워. 그게 인간답게 만드는 동물은 여기 제 옆에 제 뒤에 앉아있는 동물은 현실밖에 몰라요. 어떤 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게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냥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할 수 있지만 점점 인터레스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챕터 2까지 읽은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부담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인간이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벽돌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벽돌처럼 두껍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피엔스도 벽돌북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런 벽돌북치고는 좀 얇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도대체 벽돌책이라고 하는 책들을 어떤 책들이 있나 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올해 진행하려고 하는 리더 얼롱이 소설은 아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넌픽션 위주의 조금 그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안 읽었어 하는 책들을 위주로 읽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년에는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클래식 같은 거 저 읽고 싶은 것들 여러 개 있는데 안 읽게 되는 거 그런 건 이제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한 3권 정도의 벽돌책을 할까 하는데 글쎄요.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에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책 이거 아직 반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책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4월 4일날 끝내면 바로 시작하는 건 그렇고 조금 텀을 가지다가 5월 초쯤에 시작해서 뭐 한 8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뭐 9월에서 12월까지 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 3권 정도 너무 빡빡하게 다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고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재밌는 책들도 읽으시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저는 이거 다음에 사실은 아토믹 헤빗을 읽는 건 어떨까. 그거는 벽돌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얇은데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도 그렇듯이 그렇다고 다 읽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뭐 많은데 뭐더라 14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던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 책이. 근데 과연 그걸 읽게 될까? 뭐 그것도 인문학이든 뭐 과학이든 코스모스 이런 것도 좋은 책이고요. 뭐 무슨 책이든 간에 여러분도 관심 있고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면 저도 아마 리스팅을 해놓던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읽고 싶은 것들 중에서 고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아토믹 헤빗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읽고 와 좋다 그랬는데 결국은 끝을 못 냈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왠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으면 기억을 못 하니까 조금씩 쉬어 있는다고 못했고 그걸 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해는 읽었어. 그리고 그냥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 그 정도로만 하는 걸로. 그래서 사피엔스 여러분도 꾸준히 읽으시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이 있더라도
그냥 시작해 보시는 것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왔고요. 말이 10분의 1이지 페이지로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멍멍이가 또 이렇게 저를 방해하죠. 니럴롱 컬러웍 스웨터 니럴롱, 제가 매번 말씀드린다고 깜빡했던 게 뭐냐면요, 저기 어떤 분이 그런 커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이거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많은데 레벌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 오픈챗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너무 많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면 너무 여러분 편한 거로 하시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좀 있어가지고 일단 오픈은 해놨어요. 저 카카오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만하세요. 카카오에 가시고 타입을 해보세요. 니링 스토리 함뜨? 그냥 니링 스토리만 떠도 나올 거예요. 아마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픈챗을 하나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있어가지고 아무도, 제가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지 않고 제 지난 영상에 그 더보기란에 적어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카카오로 좀 더 자주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매니지는 할 거니까 거기에도 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니링 스토리 함뜨 이렇게 해서 적어놨고요. 컬러웍 스웨터에 관련된 얘기 뭐 그거 아니고 어차피 그 방은 F4가 아니라 수다방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 와서 그냥 얘기하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나눔도 하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제가 뭔가를 올려놔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뭘 올릴 것 같아서 뭘 올리기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 방을 오픈한 거는 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방송에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거를 얘기한다고 맨날 까먹었습니다. 지금 얘기할게요. 카카오 오픈 채팅 방에 그냥 서치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인바이트를 하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거를 막 이제 하는 법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니링 스토리라고 타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레벌리 그룹 니링 스토리 뜨개 이야기를 타입하시면 그 레벌리에 가서 그룹에 들어가셔서 타입하시면 나옵니다. 그 펌킨 그림이 뜨개한 펌킨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고요. 거기는 그래도 나름 몇몇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들어가서 소통을 하긴 합니다. 거기는 이제 트레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F5 트레드가 있고요. 컬러웍 스웨터 저희 하고 있는 니럴롱 그 함뜨의 F5 트레드, 거기서는 이제 끝내신 거 여러분 만들어서 다 만드신 거 올리시면 되고요. 뭐 많이 뜨셔도 좋고 하나만 뜨셔도 좋고 거기는 그냥 그것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뜨개 수다, 지금 그냥 현재 뜨고 있는 그 프로젝트, 제가 지금 강아지가 옆에서 계속 핥고 있어 가지고 디스트랙에 대해서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뭐 이런 걸 뜰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난 지금 이걸 뜨고 있어요,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오피셜 제 유튜브에 니링 그룹 레벌리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거나 뜨시고 계신 거 아니면 궁금증 있으셔도 되고 뭐 물어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읽고 있는 책들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 이런데 이래서 재미있어요. 아니면 이래서 재미없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저희 리더 언론에 관련된 얘기 올리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까지 이만큼 읽었어요. 뭐 챕터 몇이 좋아요. 뭐 이런 구절 좋지 않은가요?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책에 관련된 거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트레드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억이 3개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사진 올리시는 거 그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그냥 여러분 전화기나 이런 데서 사진을 하시면 사진 그거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드셔서 거기에 사진을 올리시면 그게 가능하고요. 나 프로젝트 페이지 만들기 싫은데 이러시면 그냥 스태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태시에 가셔서 그냥 그 올리고 싶은 것의 사진을 거기에 올립니다. 근데 올릴 때 사실은 스태시이기 때문에 실 사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 인포메이션을 넣어야 돼요. 근데 실 인포메이션 그냥 알고 있는 실 인포메이션 좀 파퓰러한 거 저는 이제 뭐 캐스케이드 220 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넣고 그래야지 올라가니까 실 인포메이션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진을 올리세요. 그 그룹 방에 올리시고 다시 스태시로 가셔서 그 사진을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만약에 사진 올리는 거 너무 불편해 그러시면 뭐 처음 사진을 올리시는 거라면 어디에 올려도 다 불편하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은 되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제가 해시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좀 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 다시 적어 놓고 맨 밑에 더보기란에 다 모든 인포메이션을 적어 놓을 거예요. 뭐냐면 KS, 그건 니링 스토리, KS 컬러 워크 스웨터, S 없고요. 스웨터 23, 왜냐면 2023년이니까 23 전에 KAL 23, 다시 한번 KS 니링 스토리의 약자 KS 컬러 워크 스웨터 KAL 23, 그게 저의 해시태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시태그 달고 뜨게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4 제가 나중에 뽑아서 뭐 레벌리 그 패턴 공짜로 드릴 건데 기브어웨이로 드릴 생각인데, 제가 전에는 그 레벌리에서 F4 트레드에 그 레벌리 그룹에 남겨주세요 했는데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군데 다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찬스가 더 높아지겠죠. 제 레벌리 그룹 F4 트레드에 스웨터 니럴롱 F4 트레드에 사진을 올리시든지 거기도 올리시고 양쪽에 다 올리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에 F4를 올리셔도 제 해시태그 방금 말씀드린 그 해시태그를 올리셔도 또한 거기서도 한 분을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레벌리에서 한 분, 인스타그램에서 한 분, 그리고 레벌리 수다, 그러니까 많이 소통하시는 분, 수다에서 한 분, 이렇게 뽑을 생각입니다. 그 컬러워크 스웨터 F4 말고 그 다른 드레드 있죠. 나는 요런 거 뜨고 싶어요 라고 그런 거 뭐 올리시면 거기서 가장 많이 올리신 분,
그거는 그냥 랜덤리 추주하는 거 아니고 가장 많이 소통하신 분, 저 빼고 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에도 됐고 그 수다 트레드에도 됐다. 그러면은 2개가 가는 거예요. 패턴이, 프리 패턴이.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는 3분, 적어도 3분한테는 기부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넉넉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를 확장해서 인스타그램에도 F4 제가 그 중에서 뽑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아, 이분은 이런 거 뜨고 있구나.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밌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나 뜨개질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가지고 뜨개질을 지금 잡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양말이고요. 어제 저녁에 캐스트 오늘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하고 통화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장 막 뭐를 쉬운 거를 빨리 해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젯밤에 그냥 갑자기 시작을 했는데, 그 토끼 양말 제가 그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린 거 다 떴어요. 지금 블락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젖은 상태여가지고 그건 다 떴고, 이제 양말을 하나 끝냈으면 분명히 양말 또 하나 시작해야죠. 이거는 그냥 셀프 패런도 아니고 셀프 스트라이프도 아니고 아무튼 패턴이 있는, 보기에는 뭔가 셀프 스트라이프 같은데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색감이 있는 그런 실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인포메이션 있을까요? 있네요. 이게 패트릭 니츠라는 브랜드고 되게 멋있네요. 지금 보니까 램인 것 같은데, 램, R-A-M. 뿔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요거고요. 색깔이 있나 여기? 제가 이걸 자세히 보질 않아 가지고 색깔이 여기 적혀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작아 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없네요. 이건 메이드 인 캐나다인데 여기 어떤 웹사이트에서 요 브랜드를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나? 럽삭넷인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당황스럽네요. 맞을 거예요. 럽삭넷인가?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보고 있는 팟캐스트고요. 그분은 양말밖에 안 뜨세요. 양말만 뜨는 건 아니고 양말 가끔 가다가 아주 쉬운 숄 위주로 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럽삭울입니다. 럽삭울.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 안 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는 이걸 무슨 브레인이라고 해야 되죠? 메노포즈 브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또 다 익숙해지죠. 럽삭울이라는 그 좀 유명한 인디다이 싹은 아니고 싹 리더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면 싹을 굉장히 많이 뜨시거든요. 많이 뜬다기보다는 윗이 많습니다. 한 진짜 10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윗이. 그래서 진짜 뭐 한 몇 년 전에 시작한 양말을 뭐 오래 끝낸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인디다이 얀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무늬 없는 그냥 바닐라 싹을 많이 뜨시고요. 그분 거를 보면 이제 저런 실도 괜찮네 하면서 이제 실을 사고 싶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동안 안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에피소드가 올라옵니다. 그분이 이제
원래 널스셨는데 이제 애를 키우시면서 이제 일을 안 하시고 애들을 키우셨다가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집을 하나씩 떠나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꼬맹이가 하나 남았는데 아마도 둘이 남았나?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 그 엠티 네스트라고 하죠. 약간 집에 너무 시간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간호사직을 다시 이제 그거를 이제 쉬었다가 했기 때문에 시험도 다시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그때부터는 찍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올라옵니다. 정말 아주 심플하게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어서 뭐 유튜브를 잘 만들겠다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두시는 분이 아니고 에디팅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전화기 끄는 거 키는 거 막 이런 게 다 이렇게 손동작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막 뭐 음악도 없고 그냥 그렇긴 한데 되게 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양말실 많이 사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 실로 제가 지금 양말 뜨고 있는 요 실로 양말을 뜨고 계신 걸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종류가 많은데 색깔을 그때 2개인가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색깔이 예쁘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게 조금 라이트 핑거링인 것 같은데 조금 실 중에서도 싹 얀 중에서도 좀 가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0번으로 뜰까 하다가 지금 1번으로 그냥 뜨고 있고요. 그냥 56코만 잡았습니다. 이게 60코, 2바늘로 60코 하면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양말을 하나 이걸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 실 느낌이 나서 웃긴데 좀 이 실도 그냥 스타키넷으로 뜬 건데 인디다의 실이죠. 근데 이게 되게 좀 실이 가늘거든요. 근데 참 잘 맞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그 힐로 확인했는데 이거는 아실까 모르겠어요. 헐마이니스 에브리데이 싹이라는 그 싹의 이 힐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 힐을 넣어가지고 이 양말 핏이 좋네요. 오늘 아침에 신었는데 뭔가 탁 감기는 느낌? 양말은 좀 딱 맞아야 돼요. 약간 헐렁하면 이게 조금 신고 있으면 이게 헐렁헐렁 해져가지고 막 느슨합니다. 그래서 좀 딱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6호만 잡고 떠서 그게 56호, 60호가 차이가 있어요. 신어보면 확실히 그 4코 차이인데도 납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땀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서 이거는 56호를 자꾸 지금 뜨면서 제 그 컬러work 스웨터 니럴롱 얘기 좀 할게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소매를 뜨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바름업 스웨터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제가 실이 원래 4가지 실을 사용하는데 3가지 실을 사용할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차 실이 모자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사이즈에. 그래서 이걸 바럼업으로 떴다가는 그 스웨터 패턴이 이렇게 욕 부분에 이렇게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러, 그 다음에 밑에 단 부분에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그 컬러를 밑에서부터 다 써버리면 밑에서부터 뜨는 거기 때문에 써버리면 색깔이 정말 이 욕 부분에서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지금 실 더 안 사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이 뭐 한 6불인가 되게 싼 편인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쇼핑 그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를 사면 뭐 쇼핑 뭐 6불 붙었어, 쇼핑 10불 붙었어. 그래도 많이 사니까 뭐 한 100%치 사는데 그 정도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6불 하나를 사기 위해서 쇼핑을 6불을 준다면 여러분 그게 이렇게 내키지가 않죠. 왠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막 집어넣으면 그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막 프리시폰을 받기 위해서 막 훨씬 더 많은 걸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실로 한번 개겨보자 약간 그런 느낌에서 제가 이제 바람업인데 탑 다운으로 뜨려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실을 써주고, 그 다음에 좀 여유분이 있으면 일단 제가 이제 탑다운 스웨터를 뜨면은 팔부터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로 바디 길이를 조절을 하면서 바디를 뜨는 게 보통 그래요. 실이 많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뜨는 게 저한테는 제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좀 클리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일단 쓰고, 그 다음에 팔은 분명히 그걸 넣을 거고요. 컬러를. 안 그러면 좀 너무 지루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팔은 컬러를 넣을 생각이고, 그리고 실이 적당히 남는다 그러면은 밑에 단을 컬러를 넣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단은 그냥 컬러웍을 안 할 생각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떠야지 하고 위에서부터 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그냥 패턴에 나와 있는 대로 뜬 거예요. 지금 좀 이상한 게 바늘 랭스를 좀 그다음 지금 이 인크리스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 이게 탑 다운이니까 탑 다운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팔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팔을 컬러를 안 넣고 또 뜨기 시작해서 일단은 이 컬러로 한 스타키넷을 좀 뜹니다. 이게 롤드 느낌이잖아요. 스타키넷을 뜨면 이렇게 롤 하겠죠. 이 색을 뜨고 색깔을 바꿔서, 이게 지금 까매서 안 보이는데 이게 리빙입니다. 이렇게 리빙을 떠요. 이 팔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리빙을 하고 여기 몇 줄에 그게 있습니다. 그냥 스타키넷이. 그래서 이렇게 롤이 되는데, 이만큼 떴는데 이제 여기서 인크리스를 하고 여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봤을 때는 괜찮은 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만큼을 하긴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색으로 리빙을 하든지 이래야지. 이거 뭐지? 이게 어떤 피처가 아닐까, 이 스웨터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입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색이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또 풀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만큼이나 지금 풀렀다가 다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쉽게 시작이 안 되네요. 제가 이번 주에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 F5가 2개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 컬러웍 스웨터를 어느 정도, 이번 주는 다음 에피소드 찍기 전까지 이걸 좀 데디케이트를 하려고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여러분 보시기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드벤처러스 하면 조금 망설이게 됩니다. 다른 분들 뜬 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른 분들 페이지를 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분 마음에 드는 색감이 있어서 그분 거대로 하고 있거든요. 색을 그대로 추주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목둘레를 다르게 하셨는데 그러려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에는 리빙을 스킵을 하시고 패턴을 타고 올라가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이제 바람업으로 하셨으니까 그걸 똑같이 하려면 탑다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전이 있으신가요? 모르겠네요. 보통 1월은 제가 매년 보면 1월은 액세서리를 좀 많이 떠요. 모자, 카울 이런 거 되게 많이 뜹니다. 근데 별 다름 없이 제가 카울을 지금 2개를 뜨고 있고, 제가 그 F4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에피소드에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건 지금 뜨고 있는 거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12월 달에 플로리다 갔을 때 그때 캐스트온 한 건데, 이거 제가 그 양말, 이게 오팔의 그 모네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야, 양말로 발에 신기 보이지도 않는데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걸로 카울을 뜨겠다고 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이거. 그래서 지금 이만큼을 떴습니다. 왜 이렇게 실이 날릴까요? 요만큼을 떴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셀프 패런이라 예뻐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파스텔 색깔이 나는 그런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기 프로비저널 캐스트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조인을 뒤에서 하면 이런 두께의 카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떠야 되나 어쩌야 되나. 사실은 저의 목표는 얘를 핑거링 웨이스를 한 볼을 다 쓰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재보니까 이게 한 23g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남냐? 지금 이게 그만 뜰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6인치 정도 뜨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쓸까? 아니면 그냥 계속 여기서 끝을 내야 하나. 지금 여기가 딱 좋은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약간 이어지는 부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딱 적당한 데라서 제가 지금 이걸 못 두고 실을 더 쓸까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낼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느라고 끝이 안 나는군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가지고 국을 끓이고 하다가 보니까 밥도 다 먹고 그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2023년에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리드 얼롱, 릴 얼롱 하는 거 말고도 제가 조만간 다른 콘텐츠 하나를 더 애드할 생각인데, 그건 이제 뜨개질 관련된 거죠. 천천히 그냥 똑같은 걸 해도 상관은 없지만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인생 한 번인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해보는 것도, 사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이기도 하잖아요. 또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또 시작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가 이제 11학년이어 가지고, 근데 대학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을 11월 그때 보죠.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 대학을 어플라이를 하면 12월인가요? 1월인가요? 그때 나오겠죠. 벌써 다 나왔겠죠. 이제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합격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학년, 그러니까 고3이죠. 시작하자마자 원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 시작을 8월에 하면, 뭐 동부에서는 9월에 한다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그러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원서가 마감이에요. 그렇다는 건 첫 번째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 마감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여름에 다 끝나는 거죠. 고3 여름에. 원서 준비며 에세이며. 그래서 사실은 12학년은 이제 원서 쓰느라고 바쁘지만 11학년 때까지가 가장 바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애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팬데믹 때문에 1년을 집에서 공부를 했고요. 수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10학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를 공부할지를 잘 모르겠나 봐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떤 때는 나는 컴퓨터를 하고 싶어, 어떤 때는 나는 음악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전부터 쭉 생각해 오던 게 약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쪽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도 엔지니어링이냐? 이제 아빠가 엔지니어링이니까 그래서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했죠. 너 그냥 대학에 무슨 과가 있는지 좀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엘리미네이트를 하면 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중에서 남는 것들 중에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들어가서 보는 거 하지 않고요. 지금 라이프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게 이제 금방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11학년 봄 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지나고 12학년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기 일인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데, 사실은 전에까지는 제가 한 12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막 여름에 뭐 해야 되지 하고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없었고, 뭘 시켜도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너무나 느긋하게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지금 생각하는 대로 패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블로그를 만들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에디팅을 좀 다르게 해볼까, 유튜브 컨텐츠를 늘릴까, 뭐 이런저런 생각, 저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고, 애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그 성향도 약간 조금씩 자라면서 자꾸 바뀌잖아요. 그 관심사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컴퓨터는 할 생각이 없대요. 또 한동안 컴퓨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러면 소프트웨어 뭐 코딩하고 이런 게 재밌지 않을까, 뭐 그랬는데 또 이제는 아예 놔버렸어요. 컴퓨터는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추려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죠. 누가 알겠어요. 저 때도 잘 몰랐고요. 막상 해보고 이건 진짜 나랑 안 맞는다, 그럼 뭘까? 그냥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닥 그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겠죠. 대학을 가는 것. 그런데 막상 대학을 가보면 뾰족한 답도 없고,
결과적으로 사람 사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대학 졸업해서 직업을 찾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고 이거 비슷하잖아요. 다는 아니죠.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요즘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도 많고 사는 모습은 다 다르고요. 뭐 대학을 안 가고 대학을 안 가는 옵션도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 가게의 주인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건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일을 하면서 일찍부터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의 다른 비즈니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가게로 이제 눈을 돌려서 지금 한 15년 정도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확신이 뚜렷하면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을 갔으면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것은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그 또래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닌 가장 기본적인 소양의 공부를 또 배우잖아요. 뭐 다 전공 분야 공부만 하나요? 뭐 기본적인 교양 지식도 배우고 또 대학의 문화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어떤 소셜 그룹이 또 생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에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우드워킹에 관심이 많아. 그렇다면 딱히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어떤 곳이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배우고 뭐 어프렌티스를 하던 뭐를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텍스타일 같은 것도 그냥 대학을 가면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또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뜨개질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봤었어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 나이 또래 그리고 나의 부모도 그런 쪽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리고 저희 세대가 그렇듯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일단은 뭔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털 빠진 부분이 보이네요. 우리 멍멍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뜨개질을 막 하면서 나는 너무 이런 컬러 센스도 없고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바디 쉐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스트럭처에 대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막 보다 보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이제 미국이 아닌 외국 이제 그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뭐 편물 짜는 거 그런 것들도 배우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말 내가 관심 있고 일찍 눈을 떴더라면 오히려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찍은 어린 나이에는 모르다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물론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막 이럴 때는 잘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점점 뭐 그렇게 잘하진 않든 아무튼 그랬는데 모든 것의 포커스는 다 공부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뭐 피아노를 배우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 밖에 엑스트라에 대한 여러분 한국에서 애들 키우시면 뭐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뭐 축구 교실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미술을 잘한다 미술 학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런데 그 예체능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의 탤런트가 조금 있어야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정말 테니스를 잘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테니스를 그냥 타고나게 잘 치는 그 어떤 민첩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예체능의 경우에 다 그렇잖아요. 어떤 탤런트가 있으면 그 탤런트를 이기고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물론 노력하면 된다도 맞는 얘기지만,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과 탤런트가 없는 사람이 노력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많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탤런트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게 보면 공부는 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 뇌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습득력이 너무 빨라. 그래서 빨리빨리 업저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는 웬만큼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만 보고 사람을 뽑는 거는 또 아니고, 얼마나 또 이렇게 소셜한 그 능력이 뛰어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비즈니스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갈래로 나뉘겠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처음 뜨개질을 배운 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너무 어리고 해서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 나이 또래는 가정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1, 2, 3학년 때 배우는 게 달라요. 1학년 때는 제 기억에는 뜨개질 안 하고 그 바느질? 그게 1, 2, 3학년 뭘 정확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블라우스 만드는 거 했었고요.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그거를 패턴을 재단을 해가지고, 그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가정 시간에 이렇게 뭐 진동둘레는 얼마 해야 돼, 뭐 그 버스트가 얼마면 뭐 그 계산하는 공식도 있고 막 이런 거를 가정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내 사이즈의 블라우스를, 슬리브리스 블라우스를 만드는데, 그냥 하얀색 그냥 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다 애들이 다 똑같은 천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뭐 모양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를 이제 재서 손바느질을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수 배우잖아요. 자수 동양 자수하고 그 프렌치 자수, 프랑스 자수, 그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 동양 자수로는 뭘 만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뭔가 약간 재질이 되게 매끄러운 실크 같은 거에다 술을 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자수는 자수 샘플러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쿠션을 만들었거든요. 모두 다 똑같은 색이었어요. 약간 핑크색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또 뽑았습니다. 제일 잘한 사람을. 그 반별로 뽑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걸 뽑혔었어요. 그거 누가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도 있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뜨개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 캐스트온 하는 거, 그 다음에 안뜨기 겉뜨기 뭐 이런 거 배웠고, 바인드 하는 거, 뭘 딱히 뭐 프로덕트랑 뭐 스카프를 떴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숙제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걸 그때 배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숙제 엄마한테 맡겼다 뭐 이렇게 엄마가 떠주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미쳤냐, 내가 하지, 내가
저희 엄마도 뜨개질 하셨다고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뜨개질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젊으셨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건데, 아무도 그게 뭔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던 거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쪽으로 했다면 조금 지금 이 취미가 조금 더, 뭐 사실 디자이너 분들 다 그런 거랑 상관없는, 뜨개 디자이너 분들 상관없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래서 진짜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어느 대학을 가고 뭘 공부하고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너의 먼 미래의 너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을 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당장 답이 없다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불만은 없습니다만, 나의 집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제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집을 바꿔가는 것도 내가 뭐 100년, 200년 살 거 아니고, 누가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나는 왜 그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가든이 얼마나 사이즈면 좋겠고, 거기에 뭐 무슨 꽃을 키웠으면 좋겠고, 거기에 뭐 벤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집은 뭐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고,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디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생각,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건 지금 이거니까 이대로 살래가 아니라, 얼마나 재미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을 거고. 근데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아이디어란 생각이 있긴 있지만, 그건 뭔가 뭐랄까, 그건 꿈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쭉 있다면 한번 쭉 적어보고, 나는 뭐 디자인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야한 라인을 한번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는 야한 다잉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패턴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는 가게를 하고 싶어, 아니면 온라인 스토어를 하고 싶어. 뭐 이 뜨개질 안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것들을 추려서,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 올해는? 그럼 이걸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조금 계획을 세워야겠죠. 근데 뜨개 계획 같은 거는 안 세워도 합니다. 뭐 양말을 뭐 10개 뜨겠어요. 이거는 안 해도 어느새 보면 제가 양말을 뜨고 있고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해가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3,000%로 세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에딧을 하다가 말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그로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도 했던 말처럼 저도 제 스스로도 제가 과연 원하는 삶이 뭘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냥 이렇게 맨날 맨날 똑같이 지금 이렇게 산 지가 꽤 오래됐고요. 사실 작년에 거기에서 좀 진화하여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진화하는 삶으로 좀 가보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려고요. 영상이 되게 오늘은 뭘 딱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 또 새로운 것들과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번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멍멍이 이 독이에요. 이 독이 저한테 이래요. 이렇게 발을 올리죠.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또 이렇게 손은 무한대로 핥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핥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핥는 거. 정성을 다해서 핥죠. 이쪽에 카메라를 보고 핥으세요.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 보고는 안 핥아요. 저한테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엄마 바라기를 이렇게 하죠. 정면에서 보시면 훨씬 더 귀여울 텐데 지금 옆모습이긴 해도 이렇게 저를 좋아합니다. 완전 스포일 됐어요. 자, 정말 안녕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 스프링클 바이. Here. 바이. 바이.